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네. 서울로 오고 싶었죠. 그런데 서울 안 보내줘. 서울은 위험하다. 그래서 그때 가출해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이제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MMPI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좀 했는데요. 선생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선생님이 좀 더 우위에 서기를 좀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상대가 내가 시혜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선생님을 좀 통제하거나 간섭한다고 느껴질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. 이렇게 조금 해석을 했어요. 아니 확실히 제가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이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도 그것을 좀 반발하는 성격이 있죠.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가출을 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바른 말씀인데도. 그때는 바른 말, 뭐 흐린 말을 안 따지죠. 그런 이제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 가족과 쭉 지내온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뭔가 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편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부모님과 늘 충돌을 많이 했지.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을 잘 안 듣는 항상 이유가 많고 좀 대바라진 녀석이다. 그래서 혼 많이 났어요. 네. 아니 아까 가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집을 그러면 이렇게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네. 서울로 오고 싶었죠. 그런데 서울 안 보내줘. 서울은 위험하다. 그래서 그때 가출해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이제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서 한 거예요. 어릴 때 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셨어요? 아니. 지금의 형편은? 네. 그때는 특히 저희 집안이 어려울 때예요. 네. 그 당시. 우리 아버님이 네. 이장을 오래 하셨어. 네. 동네 이장. 네, 동네 이장을 오래 하셔갖고 빚을 많이 줘요. 빚을 많이 줘요. 왜요? 마을에 그 비용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. 무슨 적십자예비다, 크리스마스 실대금이다, 수재의원금이다. 그 면에다 갖다 납부를 해야 돼. 시골 사람들한테 걷어서. 네. 근데 시골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를 왜 사는 건지를 몰라. 네. 적십자예비라는 게 뭔지를 몰라.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다 대납을 해야 돼요. 어머. 어머님이 뭐 이제 막걸리 장사도 하시고 네. 시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거기 이제 뭐 있으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, 화합이.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고. 그러셨군요. 군대를 갔는데 시골에 우리 집에 이제 거기서 내가 나올 때 그 주인이 먼저 주인이 쓰던 물건이 몇 개 있다. 요거라도 몇 개 갖고 나가달라. 그래서 그 물건을 몇 개 갖고 이제 나왔어요. 책상, 의자 뭐 이런. 나중에 내가 군대 가 있는데 절도죄로 먼저 집주인이 그 절도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우리 시골집에 찾아와서 공갈을 해갖고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갔어. 어머나 세상에. 그렇게 사건이 많이 생겨. 늘 그거를 하나씩 이제 해결하면서 나오는 게 내 삶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세요. 그게 이제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. 많이 없기 때문에.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빚도 지고 어머니는 또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고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?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. 모든 게. 이게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자식들 입장에서 1년 365, 24시간 내내 부모와 다정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 가끔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들, 와 그때 되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비가 와서 비를 뚫딱 맞고 가려고 했는데 저기서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있을 때 막 이때 이런 느낌, 그 일상의 뜨거운 감정이 이게 행복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서는 그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혹시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신지.
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죠. 근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계속 곡식이나 뭐 음식이나 이걸 계속 날라다 주시는 거예요. 하다못해 휴지가 귀하니까 신문지라도 오려서 그걸 싸다가 휴지를 써라. 그렇게 그냥 모든 걸 어머니가 이구지구 다 날랐어요. 왜냐면 장사는 장사대로 하시면서 네.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. 특히 어머니가 그냥 자식이 우리가 이제 삼남이녀예요. 근데 그중 아이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던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낳을 때 거꾸로 났어. 역산. 거꾸로 나가지고 어머니 속을 엄청 세게 했어요. 잘못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. 그럼요. 그러니까요. 산모가 돌아가시. 나하고 같이 그냥 같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떻게 그냥 살았어요. 낳을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를 각별히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야단칠 때는 매를 더 맞았어요. 어느 놈의 새끼 아주 그냥 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, 이놈 새끼야. 그게 지금은 더 혼을 내주신 것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. 너무 그리우시군요, 어머니가. 그래서 좀 우리 엄영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영 선생님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이렇게 뜨겁게 와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의 중요한 기억들이 굉장히 선생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, 뭐 정말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신문지라도 오려서 종이로 쓰라고 보내주셨던 거, 또 가장 자식이 힘들 때 어머님이 여러 가지의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그게 기억에 남아있고 뜨겁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굉장히 불쌍하고 동정심이 확 생기면 이 감정은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큰 감정인 거죠. 그리고 이성과의 결혼 이런 데 있어서도 그런 면이 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잘못될 때마다 가장 미안한 게 이제 왜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강인한 어머니가 난 100세 이상 사실 줄 알았어요. 그렇게 남편이 도움을 안 주고 그래도 버티는 그런 강인성 뭐 이런 것 부지런함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흔들려 갖고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막 재혼했다 파혼했다 막 이런 걸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아유 아드님이 또 신문에 났어요.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. 무슨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쇼크를 자꾸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죠. 그래서 특히 그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고. 어느 순간 그 집을 나와야지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살기 위해 도망 나왔거든요. 제가 딱 봤을 때 가족 중에서 제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, 잘 될 수 있는 확률, 그래도 제일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난 무조건 나가서 성공을 해야겠다. 그렇게 해서 등지고 나온 거거든요. 그랬군요. 연락을 실제로 잘 못했고 안 하게 됐고 집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잘 가지도 않았어요. 제가 무너질까 봐 마음이 단단해져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좀 피했었어요. 네, 5명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. 그때가 몇 살이었어? 그때가 23살? 그래서 아는 동생네, 아는 언니네, 아는 친구네 얹혀 살고 하면서 계속 잘 되기 위해 엄청난 진짜 악착같이 살았거든요.